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장수의 비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상황을 밝게 바라보는 능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더라도 이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 관리와 장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연한 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적응하는 자세.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늦게 될 상황에서도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늦는다는 연락을 하면 되지라고 여유를 갖습니다. 완벽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적응하는 태도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위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마음가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자기 위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에 뛰어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듭니다. 걷기, 요가, 수영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몸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낮추고 장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본 조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긴장과 불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 조건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씁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카페인이나 당분 섭취는 긴장을 유발하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마음의 안정감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3.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 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독립성과 친밀성의 균형을 잘 맞춥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기.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가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들은 작은 오해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처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태도와 따뜻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멋져 보이시네요. 같은 간단한 칭찬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 속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대범한 태도로 삶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했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웁니다. 이런 태도는 사소한 문제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함은 마음의 여유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거나 날씨가 좋았던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감사는 사소한 행복도 크게 느낄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 요인을 잊게 만듭니다. 이 습관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기.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과거의 얽매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간 문제를 곱씹기보다는 현재 행동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천법. 명상과 호흡법.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도한 생각과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도구로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와 여가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활동.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림 그리기, 독서, 악기 연주 또는 요리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싶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목표 설정과 성취.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운동하기, 이번 주에 읽고 싶던 책 한 권 끝내기와 같은 작은 목표가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목표 설정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 생활습관, 대인관계, 그리고 일상 속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장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스트레스 없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80대 이후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일까요? 사실 80대 이후에는 신체와 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대 이후에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80대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낮아져서 살이 쉽게 찌거나 반대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위해서라도 근육 감소를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질 수 있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뇌 활동도 줄어들면서 기억력 감퇴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신체 활동이 적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워지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없으면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80대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벼운 아령 운동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어요.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 지켜도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점차 퇴화하면서
정보 저장과 회상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둔화될 수 있어요.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단기 기억력이 특히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방금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와 치매는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급격한 저하가 올 수 있어요. 꾸준한 뇌 자극이 없으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는 80대 이후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등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면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 계산을 자주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는 것도 두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뇌 건강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뇌 기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두뇌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씹고 삼키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위장의 기능도 저하되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식사량보다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는 입맛이 변하면서 식습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을 선호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짜거나 달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영양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가까운 지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대화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동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억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고독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두뇌 활동이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쉽게 쌓일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도 적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생활의 활력이 감소하고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 모임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석하면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다공증도 흔한 질병으로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도 조심해야 할 중요한 질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시력 저하나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호흡기 질환도 조심해야 합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8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백내장이나 난청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노년에도 질병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암 검진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취미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한 80대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8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집안일이나 요리, 청소 같은 일들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면서 외출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가 운전이 어려워지면서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용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뜨개 같은 취미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나 실내 식물 키우기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와 목표를 가지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80대 이후에도 삶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80대 이후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근육 감소, 기억력 저하, 영양 불균형,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관리 필수, 생활 방식 변화. 이런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사회적 활동, 건강검진,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고 영양을 잘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미 80대이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죠. 그 차이는 단순히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사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미리 예방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은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습관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면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쉽게 찌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몸이 탄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앉아만 있는 생활이 계속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힘이 부족해집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비만이 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라도 실천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의자를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하면 다리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식탁이나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유지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면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도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도 더 쉽게 처집니다.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닭가슴살이나 생선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력이 유지되고 기력이 좋아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 노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면 단백질 보충 음료나 두유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도 짠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져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붓고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서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지방을 늘리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름 섭취는 간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간을 싱겁게 하고 자연식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관리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정 영양소가 더 필요해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같은 음식에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식이섬유가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자주 섭취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도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수분 섭취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질 수도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낙상 사고 원인 중 하나가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부전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탈수가 심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피로감이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둔화되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 경련이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습관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매 식사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 곳곳에 물병을 두는 것입니다. 부엌, 침실, 거실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컵보다는 큰 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컵은 자주 채워야 해서 귀찮아질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실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물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레몬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사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몸이 더 빨리 늙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밤사이 근육과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피로가 누적되고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 동안 졸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당뇨병과 비만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피부도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 속에 독소가 쌓여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렘 수면 깊은 수면 단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불면증이 심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전에는 너무 무거운 식사를 피해야 합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침실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족욕을 하면 숙면을 돕습니다. 일곱 번째로 따뜻한 우유나 허브티를 마시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만 지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릴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이 심한 사람은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질병 회복 속도도 더 빠릅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이나 전화 통화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작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성당, 절, 복지관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 독서 모임, 여행 동호회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와 자주 연락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SNS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병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가벼운 증상이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조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도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신장질환,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작은 통증이라도 원인을 찾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은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조기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을 방치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건강한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암 검진과 심혈관 질환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 기능 검사를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여 더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체크입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뼈 건강 체크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70대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6가지 기본적인 습관만 잘 지켜도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